지금 우스갯소리로 드론이 상당 부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미국이 드론과 관련돼서 중국의 부품 없이는 만들 수 없다라는 소리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높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의존도 자체를 벗어나는 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뼈저리게 느낀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수지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자체도 사실 재정 부분을 건전화시키는 조치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이제 이 국채금리 자체가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관건으로 좀 보고 있는데 좀 다행스러운 건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그 재정 수지, 4월달 재정 수지를 보게 되면 예상보다도 좀 흑자폭 자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은 워낙 통상적으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는 달이라서 네. 흑자이긴 하지만 관세 수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 이제 흑자폭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대는 쌈장 찍어서 먹어야죠. 그게 약간 또 지역별로 순대를 소금 찍어 먹는 곳이 있고 그 막장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찍어 먹는 것도 있고 어떤 지역에는 순대를 쌈으로 드시는 지역도 있죠. 그러니까 뭐 순댓국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 따로 드리거든요. 순대 따로 이렇게 국 따로 이렇게 하니까 국을 못 드시는 분들 저처럼 혹시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은 순대만 토종 순대만 드셔도 너무 맛있을 거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 순댓국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 광고 나가는 사이에 엄마 순댓국 시켜드릴까 했더니 바로 오케이라고. 예, 저도 한번 방송 끝나자마자 주문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든든히 채웠고요. 이제는 머리를 좀 채우러 가겠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하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순댓국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밖에서 냄새 풀풀 나서 약간 고문당하시는 그런. 예, 아침부터 좀. 네. 아, 드시지 그러셨어요. 아, 얘기하시면서. 예. 끝나고 나서 순대 예, 한 점 알겠습니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흘러갔어요. 이게 뭐 토요일에는 한 10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고 그 또 의미 있는 게 또 베센트와 중국 쪽 고위 관계자가 밥을 먹었다면서요. 네. 서로 안 좋으면 그렇게 밥 먹겠어요? 예.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딱 전해졌고 급등을 했어요. 네. 이게 이 기조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뭐 당분간은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일단 뭐 오늘 말씀드릴 네. 어떤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Sell USA가 아니라 Buy USA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이 있고요. 몇 달 사이에 이제 완전 바뀐 건가요? 예, 분위기가 일단은 조금 바뀔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뭐 다들 이제 평이 뭐 그 어저께 관세 협상 타결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할 때도 충격적이었지만 네. 어제 또 미중 간에 이렇게 뭐 관세 협상 타결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또 전격적이고 상당히 조금 놀라울 정도의 어떤 관세 인하였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그것이 아마 어제 이제 미국장에 사실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다들 이제 우려하시는 대목은 이제 항상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얘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협상 과정이 이제 3개월 내에 도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좀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시카고 굴비스 연 총재도 뭐 결정이 뒤로 미뤄졌을 뿐이지. 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굴비 드시고 싶고. 아침에 배가 고프셔가지고 이제 굴비도 드시고 싶고. 순대하고 좀 헷갈려. 예. 굴수비. 예, 예. 굴수비 총재도 네. 뭐 결정이 뒤로 미뤄졌을 뿐이지 아직 해결된 건 아니다라는 네.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뭐 당장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 3개월 동안에 이제 많은 또 뉴스가 또 흘러나오겠죠. 뭐 네. 된다 안 된다. 더욱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또 뭐 예기치 못한 발언들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뭐 변동성 자체는 조금 저희가 지속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협상 과정이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근데 사실 뭐 디테일하게 사실은 뭐 어떤 합의 내용이 사실 나온 것들이 아니라서 그냥 인하해서 유예하겠다라는 예, 내용 뭐 말고는 협상을 없어요. 90일 동안 한다. 이거 이외에는 저희가 지금 접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열대 공포가 아닌가라는 좀 진열대 공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았던 상황들이고 그 진열대 마트나 상품 진열대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수입이 급감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그러면 중국을 대체해서 뭔가를 진열대를 채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채우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위기감이 미국이 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대안이 될 만한 공장 역할을 할 국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죠. 예, 뭐 당장 뭐 1, 2개월에 찾기가 쉽지 맞아요. 않은 상황들이고 또 예상과는 달리 그 주요국과의 그 관세 협상 자체도 생각보다는 사실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영국과는 타결이 됐다라고 하지만 영국은 사실 큰 이슈가 없었던 국가였고 영국은 뭐 플러스였으니까. 예.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당장 체결이 될 것 같지만 일본이 상당히 좀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입장을 보이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정치적인 문제가 또 있긴 우리는 하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뭐 7월 초까지 뭐 우리가 또 좀 지원을 시키겠다는 거고 이유도 사실은 상당히 강경한 네.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관세에 대한 부작용 자체가 속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서둘러서 관세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아니었나라고 맞아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미 아직까지 지표가 흔들리는 부분은 그게 없지만 지금 들리는 소리는 5월 달부터 이제 중국에서 오는 컨테이너가 뭐 한 3분의 1 정도 줄었다라는 소식도 있고 또 지난달에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CEO가 가서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진열대가 빌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한 것들이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서둘러서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복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1분기 성장률도 괜찮았고 지난주에 발표된 4월달 수출을 보더라도 예상보다는 상당히 양호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미 수출은 한 21% 정도 급감을 했지만 아세안이라든지 중남미, 아프리카 이러한 쪽이 이제 커버를 해주면서 수출 증가율이 이제 전년 동기 한 8% 이상 나왔기 때문에 중국도 아직은 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최근에 그 수출업체, 그러니까 대미 수출업체를 하는 업체들이 거의 뭐 50% 정도 문을 닫아야 되는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한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중국 내 적자, 민간 기업의 어떤 적자 기업 비율 수가 거의 한 30% 이상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는 뭐 이 상황을 계속 방치했다라고 하면 중국도 사실은 내수 불안 이러한 것들이 더 확산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뭐 헝다와 같은 제2의 어떤 금융 불안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서로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봉합을 하고 나서 서로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라는 쪽에서 어떤 이제 얘기들이 좀 오가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추론을 좀 해볼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뭐 외교적인 실익은 잘 모르겠고 네. 일단 워낙 급하니까 그쵸. 서로 간에 좀 타협을 일단은 서둘러서 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열대 공포라고 하면은 사실 대표적인 기업 어제 급등한 게 아마존이었고요. 예. 근데 월마트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예,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재고의 어떤 부족 문제가 사실은 그동안 비치지는 근데 않고. 아마존은 이렇게 올랐는데 월마트에 못 올라니까. 네, 아마존은 얼마 전에 이제 사실 급락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거에 반등 네.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소비 시즌이라는 게 백투스쿨 시즌도 있고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도 네.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 있는데 사실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7, 8월에 사실은 재고를 다 싸놔야 되는 부분들이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진열대를 계속 채우기 위해서는 7, 8월 중에 여하튼 뭔가를 쌓아놔야 사실은 연말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그 트럼프 입장 90일 위에 한 부분도 지금 생각해보면 5월이니까 지금 한 6, 7, 8, 8월까지. 그 쟁여야 하는 그 시즌까지 예. 올해 말까지 시간을 벌겠다라는 벌겠다라는 거네요. 의미로 일단은 좀 저는 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중국이 그걸 용인한 것도 뭔가 중국도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조업체, 그러니까 좀 중소업체들 자체는 네. 도산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수출이 거의 이제 막히버리면. 4월 달에 20%지만 5월, 6월 가게 되면 거의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중국 뭐 중소업체들 자체는 결국 물건 팔 데 없고 그것을 뭐 다른 지역에 파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도산을 한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이 실업 상태, 고용 상황 자체가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뭐 견딘다 얘기를 하지만 뭐 민중의 어떤 고통 자체를 그렇게 무시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마 상호 이제 뭐 이해관계가 좀 맞았다라고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이제 저희가 또 90일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나 금융시장의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재고를 확 땡길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죠.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되게 또 뭐 1분기에도 좋았지만 네. 2분기에도 상당 부분 좋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또 생산 부분도 뭐 관련해서 계속해서 계속 돌릴 거고 네. 중국도 뭐 당분간 이제 관세가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국형 물량 자체가 들어간다라 보면 양국 경제에 상당 부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경기라든지 금융시장에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분기에 이제 1분기에 미국이 역성장을 하고 2분기에도 또 역성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공포가 있었지만 그 공포에서는 일단은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3분기까지도 미국 경기는 좀 버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이번 이 관세 협상을 통해서 사실은 확보를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어떤 진열대의 공포와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얘기됐던 것이 아마 이 시토류와 관련된 부분도 영향이 시토류.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시토류 규제를 하면서 이제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 이러한 쪽 뭐 배터리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공급망이 이미 현실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테슬라 쪽에서는 그 언급을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품에서 사실은 이제 그 시토류 자체가 이제 쓰이는 많이 부분들이 쓰이죠. 있어서 그것을 자체 이제 중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좀 움찔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우스갯소리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무인 그 비행 뭐죠? 드론? 드론이 네. 상당 부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드론과 관련돼서 중국의 부품 없이는 만들 수 없다라는 소리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높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최근에 보면 드론 같은 경우 거의 군사용으로 사실은 또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군사용의 어떤 부분에서도 미국이 사실은 이제 중국 때문에 못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위협감 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사실 좀 복합적. 그러니까 당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기롭게 사실은 뭐 중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세율을 부과했지만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너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컸고 그 의존도 자체를 벗어나는 데가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뼈저리게 느낀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사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초에 그 상호 관세가 발표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뭐 아주 급락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신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감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관세 협상 자체가 처음에 사실 저는 의외였던 게 상무부 장관이 안 나가고 사실은 재무부 장관이 나가서 협상을 한다는 거 자체. 그것도 나가서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위기상으로는 베센트는 약간 온건하고 사실 좀 뭐 합리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서 지금 강경파보다는 약간은 좀 온건파가 자체가 조금은 더 힘을 좀 미국 트럼프 정부 행정 내에서 힘을 좀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미국 금융시장의 이번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이게 금융시장 가운데서 달러화가 지금 또 다시 올라가고 있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걸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뭐 조금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위험자산 선호가 되고 네. 또 이제 뭐 경기가 좋아진다 보고 하니까 이제 채권 금리 자체가 이제 올라가면서 미국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채권 금리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지 이 관세 문제만으로 뭔가 해결을 하기는 조금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수지 건전화를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어제 이제 그 의약품에 대한 어떤 가격 인하 자체도 사실은 뭐 미국 뭐 대다수 어떤 국민의 어떤 복지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편에서 보게 되면 재정 부분을 건전화시키는 조치로 사실은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의료 복지 뭐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재정 지출이 많이 나가는 부분 자체를 네. 결국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조치가 취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자체가 좀 저도 사실은 앞으로 이제 이 국채금리 자체가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관건으로 좀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좀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그 재정 수지, 4월달 재정 수지를 보게 되면 예상보다도 좀 흑자폭 자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은 워낙 통상적으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는 달이라서 이제 네. 흑자이긴 하지만 뭐 관세 수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 이제 폭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제가 이제 하나 뭐 아직 이게 업데이트된 건 아닌데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 추이를 쭉 그려놨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도 사실은 그 적자 폭이 별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더 쓰고 있죠. 예, 근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가 업데이트를 좀 나오기 전에 해봤더니 거의 이제 그 2024년 수준에 이제 버금가는 정도 수준까지 적자폭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적자폭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국제 금리 쪽에서는 안정의 요인들을 저희가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물론 이제 관세 협상이 3개월 유예됐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 시카고 연은 총재가 좀 뭐 미래로 지연됐을 뿐이다고 얘기했지만 여하튼 좀 미국의 물가 자체가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은 좀 커진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은 조금 빠른 감이 있고 9월 정도 가서 결국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그것이 미국의 국채 금리 안정에 기여를 좀 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간에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는 모르기는 하겠는데 글쎄요. 미국이 무엇을 요구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비관세 장벽을 이제 낮추고 뭐 시장을 개방한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위안화 강세 내지는 또는 환율을. 중국으로 하여금 이제 그동안 팔던 미 국채를 매도하지 말고 오히려 사라라고 할 수도 있은 그러한 카드가 사실은 제시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는 중국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가 되겠죠. 당분간 미국과의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채 매도 자체를 중지하고 오히려 조금 매수를 해주는 거기에 또 위안화 절상까지도 계속해서 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네. 그것이 아마 양국 간의 어떤 추가적인 구체적인 협상 타결을 위한 어떤 실마리가 계속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이제 국채 금리 자체가 말씀드린 어떤 세 가지 그러니까 재정수지 개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또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까지도 아직 협상이 안 됐지만 일본마저도 이제 협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 어떤 국가들의 어떤 미 국채 매수 여력 뭐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국제 금리의 안정으로 좀 기여를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당분간 뭐 강세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 USA가 바이 USA라고 하면 자금이 바뀌었어요? 미국으로 좀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 달러가 강세가 되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가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 관세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이 관세 정책을 계속하는데 달러 강세로 간다라는 건 사실 정책적으로 엇박자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만약 원화를 절하시켜서 관세 어떤 인상 부분을 상각시킨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 쪽 입장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미국은 달러 완만하지만 달러 약세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거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달러의 어떤 급등 가능성 최근에 뭐 어제 오늘 이제 달러가 조금 반등한 부분 자체는 그동안 사실 너무 조금 달러가 약세로 갈 거야라는 부분에서 포지션 자체를 구축해 놓은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뭐 다시 이제 좀 조정되는 리밸런싱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달러가 좀 강세가 된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달러 부분도 조금 약세 흐름을 사실은 저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 뭐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또 여타 이제 이머징 국가들 뭐 이러한들 주식들이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당분간은 그렇게 보면은 조금 그동안 못 올랐던 미국 쪽의 어떤 주식 자체가 상당히 좀 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화면에 제가 최근에 어떤 그 4월 초 상호관세 이후에 주요국 증시하고 이제 통화 등락률을 쭉 보여드리고 있지만 네. 지금 뭐 오늘 이제 업데이트 보면 이제 미국이 확 올랐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미국 유예 지역 자체가 그동안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그렇죠. 오른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셀 USA 현상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키 맞추기 과정이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당분간 자금이 미국 특히 이제 기술주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바이 USA 현상 자체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물론 하고 지금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저점에서 사지 못했던 분들은 아 내가 늦었나라고 생각하는 살짝의 포모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포모가 어제 또 관련한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의 급등을 야기시켰고요. 예. 그러면 이런 합의 내용,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유예하겠다, 인하된 상태에서 유예하겠다라는 내용이 진행되는 이 사이에 우리가 이제 일기 때 예. 갑자기 또 빈대떡 뒤집듯 말을 바꿨던 양국의 이야기를 들면서 일기 때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완전하게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이번에 좀 뭔가 다를까요? 뭐 그 과정은 뭐 반복될 비슷해요? 거로 뭐 협상이라는 것이 항상 잘만 될 수는 없는 네. 거고요. 잘 됐다 안 됐다 뭐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뭐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그 예. SNS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뭐 말을 뭐 항상 이렇게 뭐 뒤집듯이 뒤집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쵸. 또 그것이 또 본인은 협상의 기술로 또 인식을 하고 계셔서 그렇게 보면 뭐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상호관세가 이제 발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네. 주식시장이 급락했던 부분은 미국이 경기 침체갈 거야라는 가장 큰 요인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 경기 침체가 물론 2분기가 역성장이 나왔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순수출이 그러니까 기여도가 너무 커져서 그러니까 수입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기술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거지 소비, 투자 뭐 이러한 것들은 고용 시장까지도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우려할 대목은 아니었고 네. 그 과정에서 이 미중 간의 이러한 빅딜 자체, 관세 빅딜이 나왔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의 성장의 흐름 자체, 그러니까 침체 가능성 자체를 상당히 줄여들었다.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미국의 기술적인 어떤 침체 가능성은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의 기업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또 미국의 지금 저희가 한때 우려했던 뭐 여러 가지 그 AI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좀 기술주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기술주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가끔가다 요새 또 말씀드리는데 코인도 다시 한번 10만 달러로 넘었죠. 네, 지금 10만 어저께 조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10만 불 조금 10만 2천 예, 조금 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 기술주의 어떤 강세와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전반적인 유동성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비트코인이 뭐 기술주를 대변한다 뭐 이러한 의미를 보다는 유동성 자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 자산 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위험 자산에도 사실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사실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유동성 자체가 계속 강화되는 부분은 뭐 미국은 동결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20이라든지 또 중국도 돈을 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9월부터 뭐 미연준이 금리 인하, 뭐 거기에 뭐 일부에서는 빚것까지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올해 유동성 흐름 자체는 상당히 양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뭐 여타 위험자산, 그러니까 말씀드린 뭐 미국 기술주라든지 이러한 쪽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좀 반응을 했잖아요. 네. 먼저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10만 달러 회복하는 움직임 보였을 때 나왔던 다양한 그 분석들 중에서 이제 과거의 흐름 봤을 때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이 좀 동조화되고 있는데 지금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M7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 저는 그런 보고서를 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 며칠 안 돼가지고 갑자기 미중 합의가 돼. 물론 이제 그 배경이 네. 무조건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런 미중 합의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긴 네. 했지만 되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런 예, 하여튼 뭐 상관관계를 저희가 뭐 무시할 수는 없는 상관관계 부분이에요. 수밖에 예, 없죠. 항상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주요 그 기술주의 어떤 부분 그 시그널 항상 척도 역할을 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도 그것이 뭐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고 또 이제 비트코인 시장 뭐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이제 열겠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미국도 사실은 계속해서 뭐 가상화폐 시장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를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제 달러하고 이제 거의 1대1로 연동된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장 자체를 왜 육성하느냐, 뭐 지난번에 와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1대1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 자산으로 사실은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미국의 국채 수요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왜 가상화폐 시장을 육성하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네. 사실은 국채 수요와도 연결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계속해서 가상화폐 정책은 친 가상화폐 정책을 사실은 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좀 가상화폐 가격 뭐 이러한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이 가지 않겠냐 정책적으로 거기에 이제 유동성까지도 이제 덧붙인다라고 하면 좀 이제 가상화폐 가격 자체가 조금은 좀 강세로 갈 수 조추가 갈 수 있고 그것이 기술주라든지 이러한 쪽 그 돈의 흐름에 있어서 계속 양호한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기술주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수급이 깡패다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 투자할 네. 때. 근데 가상화폐 비트코인 얘기할 때도 최근에 뭐 작년부터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네. 비축 자산으로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중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실 기업들 단에서도 미국에서 대표적인 그 스트레티지 기업 말고도 네. 엄청나게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려는 그런 수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관련한 정책 중에 뭐 법인들도 투자할 수 있게 네.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수급이 계속 유입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가격을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요 기반 자체가 상당히 넓어지는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과 더불어서 뭐 지금 ETF 시장에 또 가상화폐가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맞아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사용 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달러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결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제 말씀드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해외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활성화되고 있다. 그것이 전반적인 어떤 기술의 발전과도 사실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이것이 이제 뭐 M7과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중에 또 하나 부분들이 아닌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지금 사실 이슈가 우리가 일단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미중 관세 협상 관련 일단락 되긴 했지만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일기 때와는 다른 요 3개월 동안 서로 위아더 월드 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나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대 꼭 드시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